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한 사실이 저희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교육청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민 교육감은 학생인 줄 모르고 술을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민병희 교육감의 업무 추진비 공개 내역입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 10월 강원 지역 한 음식점에서 교육청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술이 오가는 회식 자리였던 이 간담회에서 민 교육감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르바이트 남학생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학생은 자신이 고등학생이라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교육감의 계속된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소주 한 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학생의 나이는 만 18살, 미성년자였습니다. 고등학생이니까 몇 번씩 거부했는데 괜찮다고 마시라고.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마시면 못 마실 때 사람이 좀 권한다는 게 좀 아닌가 싶어서 지도가 된 겁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팬이라고 먼저 인사해 소주 한 잔을 나눠 마셨다며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등학생인 줄 몰랐다면서 그날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도덕적으로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지난해 정부는 부모라도 미성년 자녀에게 술을 권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 권유, 방조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추후에 이게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 정책을 펴야 할 교육수장이 청소년에게 술을 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육감은 선거로 뽑히는 만큼 큰 책임이 따르는 선출직 고위 공직자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정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귀성 귀경 차량에 관광객들까지 몰리는 설 당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이번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656만 명이 고향을 찾거나 휴가를 위해 이동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88%가 승용차를 이용하겠다고 답해 고속도로 통행량은 작년 설보다 6.2% 늘어날 전망입니다. 귀성길은 24일 오전이, 귀경길은 당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차 이용 시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4시간 2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은 영동고속도로 만종 새말, 둔내 봉평, 진부 대관령 구간이, 귀경길은 강릉 진부, 평창 둔내 구간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설 당일에는 귀성 귀경 차량에 도내 스키장과 리조트, 겨울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까지 몰리면서 도내 고속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을 피하고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교통 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참고해 경로를 수정하면 그나마 운행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정보 앱 또는 문자정보에서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행 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혼잡 시간대를 피하시면 보다 원활한 귀성 귀경길이 될 것 같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설 전후 3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암행 순찰차와 드론 등을 활용해 버스 전용 차로와 갓길 차로 위반, 난폭 운전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실시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불시 음주 단속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정부가 고성 속초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지원했던 위로금 등을 한전의 피해 보상금에서 공제할 방침입니다. 보상 금액이 줄고 보상 시기도 늦춰질 수 있어 이재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요청한 산불 이재민 지원금에 대한 구상의사 철회를
행정안전부가 거절했습니다. 산불 이재민에게 선지급한 위로금과 지원금 등 385억 원을 재난안전법에 따라 한전에서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이재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구상권 철회를 요청했던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와 한전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법에서 정한 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고 한전 내부적으로는 이제 향후에 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산불 피해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한전의 피해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구상권 행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이 시작돼 정부나 지자체의 구상 금액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투쟁은 이제 시작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년, 3년 걸릴 수 있는 긴 싸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는 우리 이재민들인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산불 피해 비대위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전 사장, 강원도지사 면담을 통해 정부 구상권 청구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태백관광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하는 결정을 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본격화합니다. 이 기부금을 줬다가 혹시 잘못되면 책임은 태백시가 지겠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키라는 소송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지난 2012년 경영난에 허덕이던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안건은 폐광지역 지자체가 추천한 사회이사들의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백시는 민형사상 문제가 생기면 대신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써줬습니다. 자칫하면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걸 걱정한 건데 불안했던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의 요구로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안건에 찬성한 사회이사 7명에게 30억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자가 불어나 배상액은 현재 6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늘어나는 이자만 243만 원입니다. 해당 이사들과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공익을 위한 거였다며 강원랜드 주주총회를 통해 배상금 감액을 추진했지만 최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곤경에 처한 전 이사들이 이제 기대하는 건 구상권 청구 소송. 확약서 내용을 태백시가 이행하라는 겁니다. 지난해 소재기 이후 주주총회 결정을 지켜보느라 멈춰섰던 변론이 다음 달 4일 재개됩니다. 태백시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지만 이 소송으로 사태가 정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태백시가 채무 부담을 지게 될지 모르는 확약서를 써주면서 지방자치법과 어긋나게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는 판결 확정 이후 채권 추심업체를 선정하고 전 이사들의 재산을 확인하는 등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제2경춘국도의 추진 방향과 노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이섬과 자라섬을 관통하는 노선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발표됐고 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지역협의체도 구성됐습니다. 보도에 백승호 기자입니다. 제2경춘국도 기본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가 춘천 남이섬의 한 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와 기존 경춘국도 교통량 분산을 위해 남양주시에서 춘천시까지 33.7km를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조 8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보고회에서 설계 추진 방향 등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설계 추진 방향에서는 남이섬과 자라섬을 관통하는 노선을 배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 노선을 결정하는데 관광자원 보호와 국도 간선 기능 확보, 민원 해소 등이 설계의 기본 방향입니다. 경제성과 환경성,
교통성을 포함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그 최적 노선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후 진행된 각 지역의 의견 수렴은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경기도 가평군과 남양주시 등이 자기 지역에 유리하도록 노선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도 지역에서 마련한 최적 노선을 국토부에 제시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강원도 이타 면제 사업이니까 그 서울 가는 영서 북부권에서 이제 서울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 최소 시간의 거리 그거를 확보하는 게 우리의 우선이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협의체를 구성해 각 지역의 입장을 계속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적의 합리적인 노선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초미의 관심인 제2경춘국도 노선은 내년 6월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강원도는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합니다. 이번 연휴에는 병의원 364개소, 약국 548개소,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26개소 이상이 도민들을 위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공공의료과는 19개 반, 97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도 소방본부와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병의원과 문 여는 약국, 비상시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는 국번 없이 119 혹은 129번, 그리고 각 시군 보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4.15 총선부터 18살까지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 체계를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교육 현장 특성을 반영한 운용 기준과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 자료를 만들어 집중 사전 안내 기간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 단체와 협업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선거법 안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부 고3 학생이 유권자에 포함되는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적 특수관계를 활용한 불법 선거 관여 행위 등 위법 행위 신고 시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알펜시아 매각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알펜시아 본 실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번에 알펜시아 리조트 매입 의사를 밝힌 맥킨리 컨소시엄이 다음 달부터 5월까지 자산 회계 실사를 하게 된다며 이 같은 본 실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매입 의사를 밝힌 기업이나 금융그룹 등과는 4번 정도의 예비 실사만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공모에 강원도가 응모한 빅데이터 기반 양간 지풍 도시 산불 긴급 대응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3년 동안 20억 원을 들여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의 CCTV, 열 영상 데이터 등을 통합 관제하는 긴급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시간 산불 확산 모니터링 실증 지역 조성과 산불 진화 차량 내 위치 정보, 동영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양간 지풍은 봄철에 태백산맥을 넘는 서풍이 동쪽으로 빠르게 부는 현상으로 지난해 4월 발생한 속초 고성 산불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주 지역의 12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7개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진광중과 학성중, 원주여중, 원주중 등 4개의 중학교와 원주고, 북원여고, 원주여고 등 3개 고등학교에서 5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통학 여건 개선이 가장 높았고 남녀공학 중학교 배정에 대한 선호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 7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21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5월 개장한 원주 산악자전거파크에 초급 코스가 추가로 조성됩니다. 원주시는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초급자들을 위한 크로스컨트리 5km, 그리고 다운힐 3km 코스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주 산악자전거파크는 국가대표 선발과 훈련이 가능한 엘리트 코스를 비롯해 동호인들을 위한 코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산악자전거파크에서는 3번의 크고 작은 대회가 열렸고 9,000명가량의 선수와 동호인들이 찾아 스릴을 즐겼습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10억 원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플라이 강원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508명의 투자자가 참여했고 목표 금액 10억 원을 넘는 10억 3천여만 원이 청약됐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투자자들에게 국내선 왕복 티켓과 신규 노선 프로모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오는 3월 강원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빚었던 총장 선거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강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 세칙에 따르면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회가 주장해온 교원 100, 직원 16, 학생 4로 결정됐습니다. 100분위로 환산하면 교수 83.33%, 직원 13.33%, 학생 3.33%가 됩니다. 하지만 직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밝힌 총장 선거 보이콧에는 변함이 없으며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질병 예방 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강원도의 올해 동물 질병 예방 예산액은 모두 65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80억 원이 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동물 전염병 예방주사 등 방역사업에 260억 원, 산란계 농가 안전성 강화 등에 260억 원, 공동방재단 운영 등 가축질병 근절 사업에 42억 원, 살처분 보상금 7억 원 등입니다. 속초 바다 향기로 누적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바다 향기로를 찾은 방문객은 모두 95만 1,837명이며 지난 2018년 4월 개장 이후 이달 들어 누적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